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 공시는 S51의 정정 신고 공시입니다. 오늘 장의 주가 9.33%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S51의 주가인데요. S51. 지난주까지만 해도 6만 원대 주가였습니다. 바텀 피싱 전략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정유주를 거론했었던 그런 전문가들도 지난주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레벨 다운되고 있는데 일단 공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예, 우선은 SOL 같은 경우에는 정정 신고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낮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SOL뿐만 아니라 정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제가 좀 뉴스를 좀 본다면은 정유업계가 5년 내 최저 배당을 실시한다. 그리고 주가마저도 전체적인 SOL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유업종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이러한 전반적인 정유업체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SOL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팔고 있는 부분들, 또 기관들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대량으로 SOL을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런 하락이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하락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불발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 쪽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락에 따라서 마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에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정유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WTI 같은 경우에도 급락의 흐름이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두바이 지금 현재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즉 유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에 대한 감소가, 이런 마진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또 한번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SOL 차트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꾸준하게 좀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매물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89,000원대를 깨고 내려가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6만 원대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57,000원대, 지금 이 선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 지지선인데 이 선도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그동안에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해줬었던 62,000원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5만 원 초반선까지도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 선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OA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내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30달러 선 혹은 20달러 선 이런 식으로 하향 돌파한 흐름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제적인 정서가 있지만은 네. 그냥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꾸준하게 감산이 된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OE를 포함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다른 모멘텀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정유업종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여파 플러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정유업종들의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가 관련한 정유주 쪽에 대한 전략으로 바텀 피싱 전략을 얘기했던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물론 하락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추가적인 매수를 해나가면서 한 1년 정도 보유하자는 전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양태준 차장님께서는 SO일 몇 등급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4등급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정유업종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시장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주고 있지만은 5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적은 배당,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은 했지만 돈은 못 벌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51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62,000원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 하단인 5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S51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은 현재 5만 원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관점은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더 빠진 이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5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비중 축소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제 마진의 직결적인 실적에 영향을 받는 정유주 자체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 차트, 수급, 심리를 봤을 때 4등급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오늘의 베스트 2 공시는 한국전자금융의 실적입니다.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인데요. 현재 주가 6.17%, 6% 넘는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우선은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빠지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피가 거의 4%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4%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업종에서 전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65억 원, 즉 전년 대비해서 33%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또 공시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주당 110원 정도,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1.5%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2019년에 실적은 안 좋았다 하지만 2020년도, 2021년까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전자금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인화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무인 주차장이라든지 키오스크 사업에 따라서 한국전자금융을 포함한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떠한 뭐 주차장, 주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음식점을 간다 하더라도 키오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을 포함한 202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장 궤도로 충분하게 올라설 수가 있는데, 물론 2019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성장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부터 꾸준하게 순매수 관점으로 차근차근 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전자금융을 포함한 이런 키오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대 감소를 보이면서 주가 현재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됩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고요. 지난해 8월, 지난해 10월 터치했었던 6,000원대 가격에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황 자체로는 긍정적인 판단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좀 뒷받침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3등급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이제 이러한 시장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동성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충분하게 있고 또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은 지난 3월 6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변동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된 뒤에 다시 한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등급 한국전자금융 설정했습니다. 무이나 트렌드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베스트 1 공시는 테라셈입니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7차에서 11차까지의 정정 공시 오늘 오후장에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일부 둔화됐습니다. 25% 고점에서 14%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시 어떻게 보시죠? 예, 우선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정정 공시도 나왔고요. 또한 또 23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 결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시비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나중에 전환이 될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 풀릴 경우에는 많은 네.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악성 매물로도 또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 당장의 이런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금 그리고 지난해 지금 반도체 패키징 관련 특허도 취득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신규 자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힘을 받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775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25% 급등했다가 한 10% 밀리면서 지금 2,54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한 반도체 패키지 관련 특허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 업체고요. 이렇게 전환 사치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부분에 양날의 검이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테라셈 현재 급등세인데요. 몇 등급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예,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3등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또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사태가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좀 부담감이 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되 우선은 현재 오늘 급등은 했지만은 2,300원대를 꾸준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오늘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관련된 특허로 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섰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또 엮여서 충분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주 테라셈 3등급 받았습니다.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는 가운데 2,300원대의 지지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